2021년 8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근현대 격동의 시기, 오대산에 머물며 한국 불교를 지켜낸 하남, 탄어, 만화, 세 분 선지식을 기리는 자리다. 오늘을 맞이해서 근세 이 오대산을 빛낸 또 한국 불교를 빛낸 하남 중원 대종사님과 한어 택성 대종사님, 만화희찬 대종사님의 사진을 통해서 오대산의 근세를 또 한국 불교의 근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의 자취를 찾고 또 스님들과 함께 기억하는 분들을 체록하면서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후학되게 준 실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했습니다. 개화식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더, 서.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아마 이 사진이 오랜 세월 제자들이 간직해온 스승의 발자취. 조금 이제 아마 사진전을 돌아보는 스님들의 감회가 새롭다. 대중이 비끼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지켜낸 오대산 도인 하남 중원 대종사. 하남 스님의 제자로 불, 유, 도, 삼교를 회통시킨 대학자이자 역경과 인재 양성에 평생을 바친 선각자, 탄어 택성 대종사. 하남, 탄어 두 분의 법맥을 이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월정사를 오늘날의 대가람으로 일궈낸 원력보살 만화 희찬 대종사. 빛바랜 옛 사진들이 전하는 오대산의 어제와 오늘. 월성 스님이에요? 월산 월성 스님이죠? 오대산 불교가 지켜온 청정승가의 가풍은 하남 스님에게서 비롯됐다. 하남 스님은 빠짐없이 아침 예불에 빠짐없이 해야 되고 예불 보고 나면은 천수경하고 1시간 정건하고 기도 꼭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도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고 또 아주 참선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나면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사이에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경과 의식과 참선을 동시에 꼭 세 가지를 겸손히 했다는 게예요. 선, 교, 유를 두루 갖춘 사표적인 선승 하남 중원 대종사. 경어 선사의 제자로 당대 최고의 선사였지만 하남 스님은 선사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외색 불교가 밀려들던 무렵 천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춘의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노라 선언하고 봉은사에서 상원사로 거처를 옮긴 하남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27년 세월 산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 조계종 초대 종정과 3대 종정에 연이어 추대될 정도로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분.
하남 스님은 1926년 상원사에서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 수호의 승가 오칙을 제정 공포했으니 오대산의 가풍을 일신하고 1700년 한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였다. 불교 의식, 의례, 불공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가람수호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그것은 한국 불교의 기초, 터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당시 종정이셨던 어른께서 그러한 점들을 강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대산 불교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동서남북 높은 봉우리에 둘러싸여 막디 맑은 출가자의 수행 정신을 이어온 문수성지 오대산.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돌아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후로 오대산은 수많은 수행자들의 수행처이자 불자들의 기도처로 민족의 성산으로 추앙받아 왔다. 오대산은 동아시아의 그 문수도량, 문수신앙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한 이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신라 동북방에 자리한 강원도에 오대산을 시설하고 문수도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 신라 이래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까지 문수도량이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성지라는 그런 의미, 성소라는 의미, 그런 부분이 여전히 메아리 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보천과 효명, 두 왕자가 창건한 상원사는 조선시대 세조 임금과 특히 인연이 깊은 도량이다.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동자를 친견하고 병을 고친 세조는 또 한 번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이후 상원사는 조선 왕실의 귀의처로 확고한 위상을 지켜왔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산문을 연 이래 신라말 사골 산문의 계산조인 범일국사, 고려말의 나홍왕사, 조선의 함어선사, 사명대사와 같은 고승대덕이 주석했던 명찰이다. 왕실부터 이름 없는 민초들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140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처님 법등을 환히 밝히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모인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21년 봄 만화스님 탄신 100주년을 준비하며 오대산을 지켜낸 만화 희찬을 주제로 특별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영호 정호선사 또 19세기 말과 20세기를 열면서 우리가 기억되는 만화, 탄어, 희찬, 사마상으로 이어지는 이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큰 줄기를 잡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지휘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오대산 가람들이 전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남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상원사를 지켰으며 전쟁 후 불굴의 원력으로
월정사를 중창시킨 만화 스님의 삶과 사상을 처음으로 오롯이 조명하는 자리였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충 작업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만화 스님이 얘기할 때는 늘 하는 게 하남 스님의 계승자, 우대산의 재건자, 하남 스님의 계승자, 이제 뭐 탄어 스님 시봉자란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탄어 스님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있어야겠다.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제가 볼 때 이 보살이 아닌가. 만화 스님은 탄화 스님이 표현한 대로 꿈속에 만져보아도 중이다. 국민들이 한국 불교와 조계종단에 요구하고 원하는 수행자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화 스님은 노스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참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는 오늘날 우리가 만화 스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한평생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만화 희찬 대종사. 1922년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만화 스님은 1938년 상원사에서 출가했다. 일제강점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장손을 지키고자 했던 할아버님의 바람이 스님을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만화 스님이 뭐 꼭 전쟁 징용에 이제 붙들려 갈 이런 형편이라 우리 할아버지가 하남 스님 회상에 보내면은 그래도 손자 하나는 거두고 그래도 후손은 남길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오대산 방한한 스님한테 이제 보냈어요. 만화 스님이 동난나고 난 뒤에 2년 뒤인가 한번 오셨더라고요. 예. 오셔서 모욕도 한번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형님이 절에 계신다는 걸 이제 그때서 좀 알고 17의 나이에 행자 생활을 시작한 만화 스님. 하남 스님은 당신의 제자인 탄어 스님을 어린 행자의 스승으로 정해주셨다. 탄어 스님과 만화 스님이 연령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탄어의 시봉이 되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만화 스님도 탄어 스님의 그러한 말씀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어그러거나 평소에 겸손하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새벽 예불로 시작하는 스님들의 하루. 도량석 소리가 잠들어 있는 세상 만물을 깨우고 진리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과 중생구제의 발언을 다지는 시간. 월정사의 정진 방식은 여느 사찰과 조금 달랐다. 하남 스님의 승가오칙에 따라 예불과 울력은 기본이고 경전 강의와 참선, 기도까지 대중 스님들이 매일 함께했다. 주지하실 때도 이제 같이 울력하고 항상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불과 더불어서 그때는 아침 일정이 길었어요. 이제 예불하면은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낮에도 때에 따라서는 만화 스님께서 이제 울력 이제 끝에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하는 데도 계셨고. 부처님의 지하 강의가 부록된 만화 스님은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철칙으로 삼았던 분이었다. 사슬 속에서 살아가는 항상 제자들에게 하남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며 초심 출가자들을 위해 경전을 강의했고 연불법과 공부법을 일러주었으며
예불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좌선을 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불사라는 화두를 놓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월정사 재건에 매진했다. 겉으로는 아주 유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속에는 아주 강철입니다. 강철이래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물른 것 같아도 절대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백전불굴이야. 친족이나 친상자들한테는 너무나 엄격을 했습니다. 엄격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뭐 그 돈 조금 주시고 뭘 하면서 가서 그 매래도 한 그릇 떠놔라. 네가 가가지고 하면서 그 편지 하나 써주고 그렇게 대신 한번 가봐라 하는 그게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엄하면서도 자비로웠던 스승 만화 스님. 1975년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오대산 참배객이 늘자 스님은 먼 길 달려온 불자들과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는 또 그 아이들을 한 10여 명 월정사에서 학교를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출가해서 지금 잘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한마디로 스님을 표현하면 자비보살이었다. 누구나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가 친근할 수 있어서 이웃에 계신 가족 같고, 또 같은 동네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같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만화 스님은 전쟁 직후인 1953년 상원사 주지를 시작으로 세 차례 월정사 주지를 지내며 오대산 불교를 다시 일으켰다. 유난히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은 강원도. 늘 먹을 것이 부족해 한 끼 공양거리도 마땅치 않았지만 오대산을 찾아온 부처님 제자들이 오직 공부와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애썼기에 후학들은 만화 스님을 오대산의 버팀목이라 칭했다. 그 월정사는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루째 자고 나면 1m씩 쌓이니까. 뭐는 그를 치우면서 눈싸움도 많이 하죠. 장난치고 눈싸움도 많이 하고 뭐 눈사람도 만들고, 또 뭐 그러면 이제 만화 스님께서도 나오셔서 같이 눈을 치십니다. 만화 스님께서는 울력을 하면 반드시 나오셔요. 한 10대 행자들이 여러 명이 노는 거 보고 매우 좋아하시죠. 월정사 방산굴은 만화 스님이 은사이신 탄어 스님을 위해 마련한 전각이다. 1956년 월정사 조실로 추대된 탄어 스님은 만화 스님의 든든한 시봉을 받으며 경전 번역과 인재 양성에 열정을 쏟으셨다. 불교는 물론 유교와 도교까지 모두 능통했던 시대의 대석학 탄어 스님.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참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신 있게 살게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신 탄어 스님. 입산 직후부터 경전을 보는 타고난 안목으로 후학을 지도한
전설적인 선지식으로 스님의 회상에는 언제나 배움을 청하는 후학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왜? 일체중생이 본래 원각은 진득한 원리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닦아서 진득한 얘기야. 본래 진득한 게 있기 때문에 닦아서. 산산하는 게 좋아하니까 앉아서 정진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자리로. 생각 없는 공부가 그게 제일 큰 공부예요. 예. 생각이 있는 공부, 아는 것이 있는 공부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일체 성인의 공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자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지가 되는 거예요, 성인은. 강원 삼본사,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거든. 그래서 세 본사에서 1년에 몇 명씩 상원사에다가 수련하러 보내는 게요. 그래 그 전통이 이어기 위해서는 정화를 시작하면서 밥도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노스님이 다른 스님이 수련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다가 정식으로 수련생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탄어 스님은 승속불문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한불교 조계종 오대산 수도원을 열었다.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급 인재를 키우기 위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두에게 문을 연 특별한 교육기관이었다. 요즘 말하면 대학교 강의실 흡판만한 이런 강의실에다가 빼곡하게 쓰셔요. 근데 저기 정자도 아니고 약간 초소 빼곡하게 치세요. 그리고 설명을 쭉 강의를 하시고 쫙 지우셔요. 그리고 또 빡빡하게 또 한 번 쓰셔요. 그리고 강의하시고 쫙 지우시고 이러기를 한 서너 번 하십니다. 근데 교재나 텍스트를 보고 강의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다 외워서. 대단한 노력파예요. 대단한 노력파. 그리고 뭐 나이 불문하고 자기보다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 하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십니다. 세상은 탄어 스님을 천재라 찬탄했지만 노력으로도 스님과 견조리가 없었다. 스님은 화엄학의 3대 문헌이라 불리는 80권 화엄경과 화엄경론, 화엄경 소초를 집대성한 신화엄경론을 비롯해 원각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서장, 도서 등 한국 불교 승가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경전과 선어록, 그리고 주역 선해, 노자 도덕경과 같은 동양 철학의 대표 서적들을 총 20여 년에 걸쳐 번역하고 간행했다. 현대 한국 불교학, 한국 철학의 발전에 길이 남을 업적이었다. 탄원 노스님 같은 경우는 하남 노스님의 교육 부분, 교육을 이제 화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를 실천해서 당신이 10만 장도 넘는 원고를 어깨가 무너질 정도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비구 종단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탄원 노스님께서 모든 경전들, 그러니까는 불교 교육과 관련된 그 당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경전들을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육으로서 매진을 하시고. 스승이신 탄어 스님이 역경사업과 강의에만 몰두하며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평생을 시봉한 분이 제자 만화 스님이었다. 스승과 산중 어른 스님들을 모두 극진한 마음으로 모셨던 만화 스님의 효행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당시에는 이제 노스님들이 뒷방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맨 먼저
법당에 들리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노스님들 방을 방문하셔서 별탈이 없으신지 또 공양은 제대로 하시는지 이런 것을 보살피고, 탄어 스님께서 역경을 하시느라고 부산과 서울에서 많이 옮겨 다니시면서 하던 시절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불편함이 없는지, 또 거기 함께하는 대중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챙겨드렸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대산에 가을이 깃들었다. 월정사의 가을은 김장의 계절. 주지 스님부터 사부대중이 총출동해 농사지은 배추를 손질하고 김치를 담는 것도 오대산 가풍의 하나다. 한 해 담는 김장김치만 2,000포기. 김치 한 조각도 귀했던 시절에 비하면 풍요로운 시대다. 오늘날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옛 월정사 공양간. 쌀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저가 입산할 땐 더 어려웠어. 왜 그러면 저리 불타버리가 없으니까. 사월 초팔 때 조금 들어오고 살 구경을 못 하는 게요. 그럼 뭘 먹고 사느냐. 1년에 그 도시 받는 게 옥수수가 한 50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가 밥에 먹고 사는 게요. 그리고 감자를 하고, 그래 감자하고 그거하고 해 먹고 사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월정사지만 만화 스님은 범패 전문 스님들을 초청해 의식 교육을 진행했다.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하남 스님의 정신을 잊은 적이 없었기에 불교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 또한 가람 정비 못지않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사람은 의식하는 사람을 땡처로 봅니다. 근데 하남 스님은 그 의식도 꼭 가리키고, 그걸 우리 스님이 그걸로 실천을 하시면 돌아가신 날까지 그걸 하셨으니까요. 그 예참하고 상담불공 할 줄 알고 관음시치 할 줄 알고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삼위계를 줬어. (2021년) 가을, 동국대학교에선 근현대 불교를 선도하신 통도사 구하 스님과 월정사 하남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의 시기, 이 땅에 불교를 지키고 바로 세우고자 했던 옛 스님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불교의 거울로 삼는 자리. 움직이면서 보다도 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원망스러운 듯한. 하남 스님과 구하 스님의 뒤를 이어 현대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현해 스님, 원행 스님이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나눴다. 양대 본사가 이렇게 한국 불교와 종교를 견인해 가면서 탁마해 가면서 탄어 스님 문화에 하음학을 공부를 했거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화 스님을 직접 내가 모시지는 해도 탄어 스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화 스님을 자주 배웠는데 만화 스님은 정말 보살이라, 상불경 보살이라. 월정사
6.25 때 소실되고 나서 다시 복원하고 할 때 그 뭐 고생하는 건 말할 수 없고 그 아주 뭐 원력보살이고 화신보살이고 뭐 대단한 분이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덮친 민족의 비극 6.25 한국전쟁. 전쟁의 화마는 국토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다. 전란 중에 열반하신 하남 스님의 다비식을 손수 치른 만화 스님은 승가 오칙의 마지막 가람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다. 주의심은 남루한 옷으로 목도질을 하고 목수와 잡과 똑같은 그러한 울력을 법당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월정사 주지 같은 어르신이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까? 전쟁이 끝나자 매일매일이 월정사 재건의 날들이었다. 부처님 법을 지키는 도량부터 세워야 한다는 만화 스님의 발심 원력으로 잿더미로 변했던 월정사는 조금씩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53년 월정사 전소 2년 만에 처음으로 법당을 겸한 스님들의 처소인 인법당이 지어졌고 계속해서 옛 동별당이 준공되고 마침내 월정사의 본당인 대웅전이 서서히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저 추야로 그저 저하고 산책을 해 돌면서도 저에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욕심이라는 게 그 스님은 월정사를 빨리 복원하고 뭐 그냥 뭐 그런 것만 자꾸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수없는 문제들이 생겼고 두 차례나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만화 스님은 한치도 물러남이 없었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의 해체 보수공사, 천왕문, 용금루, 서별당 건립 등 특히 1969년 완성된 월정사 대웅전은 근현대에 지어진 사찰의 대웅전 가운데 백미로 손꼽히는 건물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30여 동의 가람이 복원돼 월정사는 예전 대가람의 모습을 되찾았다. (6.25) 이후에 근대 한 100년 사이에 신축된 대웅전으로서는 아마 오대산 월정사 대웅전 하면 건물이 없을 것입니다. 뭐 목수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대웅전 설계도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해서 만든 것이 현재 월정사 대웅전이죠. 이런 그 대웅전 월정사 중창이 그대로 만화 스님의 어떤 그 만화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자이신 스승 탄어 스님이 계셨기 때문일까? 만화 스님은 좀처럼 자신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 전쟁으로 탄어 스님과의 연락이 쉽지 않던 시기, 인법당 건립을 위해 상량문을 지은 것이 전부다. 상량문 알다시피 우리가 전통 가옥을 지을 때 상량보를 올릴 때 그 의식을 치를 때 쓰는 문장이죠. 또 서성인 하남 탄어 이 두 분의 어떤 가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상량문을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조화롭게 맞춘 상량문 중에 백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정사 복원불사를 마치고 오대산 일대를 부처님 청정수행도량으로 재정비한 만화스님은 1981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되면서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수행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스님은 당신의 출가 도량인 상원사에 주석하면서 대중과 함께 참선 정진을 했고 월정사까지 걸어 내려가 탄어 스님의 강의를 듣기도 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도인의 삶.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다. 스승과 제자의 귀한 인연으로 만나 평생 일념으로 모셨던 탄어 스님께서 1983년 6월 5일 원적에 드셨고 이생의 소임을 다해 마친 듯 세연을 끝내셨다. 이제 여여하십니까 하니까 여여하지 하면서 이제 이런 답변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라니까 이제 일체 무건이 하는 일체 말이 없어 하는 일체 무언이야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꾸죠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지 않아서 또 음력 11월 이제 초 1회죠. 만화스님께서 또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대산이 그냥 산중이 두 어른이 가시고 나니까 텅 비듯이 하는 오대산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말 큰 분들이 가셨구나 하는 이제 이런 걸 후학들은 느낄 수밖에 이제 없었죠. (2022년 7월) 월정사 적광전에서 만화 희찬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달예제가 봉행됐다.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의 정신을 일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월정사를 중창하고 오대산 불교의 가풍을 선양한 만화 스님. 살아생전 늘 자신을 낮추며 하심했던 만화 스님의 삶과 사상이 두 분 스승의 발자취와 더불어 부처님 전에 고해지는 순간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간절한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가피를 주옵소서. 선사님들이 살아오신 삶의 행적들은 이 시대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고 진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려로서 가장 모범적인 스님, 이만큼도 흐트러짐이 없는 스님, 그런 모습이 만화 스님입니다. 이 세상을 할 적에 가장 바르게, 가장 오르게 세상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다면은 그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이 만화 스님이다. 근현대의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당당하게 불자자의 길을 걸으며 한국 불교를 수호하고 중생구제에 앞장섰던 오대산 3대 화상.
불교가 좀 많은 시련과 그걸 겪을 때 그 시련을 무난히 시대와 더불어 겪어 넘긴 분이 바로 타너 스님이고 마나 스님이 아니겠나. 또 그 위에는 하남 스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바로 지나가면은 용화의 세계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예경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 읽고 염불하고 그걸 게을리지 않았거든. 그걸 항상 마음에 간직을 해요. 위에 앞에 사람이 그 거울이 바로 나요. 그분들이 역사적인 인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배우고 실천해가 내가 지금 실천해야지. 하남 중원, 탄어 택성, 만화 희찬. 세 분 선지식이 우리 곁을 떠난 지는 오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행으로 펼쳐 보이셨던 그 정신은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지혜의 빛이 되어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환히 비출 것이다. 세 분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똑똑하게 법신의 모습으로 놔두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영원히 아마 이 오대산중이 또 법향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